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탈레반을 향해 나아가는 좌익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약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역사 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좌익들로부터 속칭 뉴라이트 인물로 프레임 씌워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부터 시작하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불거진 건국절 논쟁, 그리고 신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 진보당, 조국당을 통칭하는 좌익 정당들과 여러 좌익 단체와 좌익 역사 인사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이 과거 재야 시절 광장 집회에서 했던 말들과 교회 등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트집 삼아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김문수 장관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자 좌익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 국적이 어디냐는 것과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이런 문제와 4.3이 폭동이냐 민주항쟁이냐 등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 국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과 일본은 합방을 통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병을 당한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당시 한일 병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을 조선으로부터 떼어내었고, 1904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차단한 후에 조선 정부를 압박하여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조약을 반대했던 열강들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과 정부는 일본의 합방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에 맞서 전쟁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자료를 통해 보면 일본은 조선의 왕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매년 약 150만 엔의 은사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조선 왕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의 고위 관료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었고, 그 어떤 대신들도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가 침탈에 대해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왕실을 보존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거액의 돈을 받고 병합조약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든 조약을 통해서건 나라가 하나가 되면 정복당한 나라의 국민들의 국적은 싫든 좋든 정복한 국가의 국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라고 정신승리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라 밖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팩트를 말하는 김문수 장관에게 일본 국적 하세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정부의 권위 문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1987년도에 수정된 헌법의 전문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1910년 3.1운동 정신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을 이어받아라는 문구가 합의된 것을 근거로 듭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익들의 이러한 주장 역시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국제적으로 한 집단이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는 3요소에 더불어 국제적인 인준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국가라고 인정받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모든 독립운동가들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정신, 김구상의 임시 주석조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좌익들의 말대로 이미 임시정부가 있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합니까? 또한 그 당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다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한반도 조선들을 통치하였습니까? 면장자리 하나도 임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임시정부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했습니까? 단 하나의 나라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남한을 통치하였던 미 군정조차도 임시정부 요인들을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의 근원은 1948년 5월 12일에 행해진 재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4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48대 6이라는 압도적으로 통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왜 그렇게 좌익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물어두는 것일까요? 저들은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시작이 1948년이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우파 세력들을 뉴라이트라는 극우 세력으로 프레임 씌우고 역사 부정 세력으로 매도하여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도권에서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오직 좌익들 자기들이 주장하는 역사관만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의 관점만 통용되는 전체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역사 탈레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에 건국 50주년을 기념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4.3을 공사폭동이라고 말한 것도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정적 산물로 만든 다음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역사전쟁의 소극적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우파 역사학자들의 침묵은 참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의 침묵은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결코 불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좌익들이 주장하는 엉터리 역사관이 웃음거리가 되고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의 근현대사가 다시 쓰여지는 때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